자, 법률 요건이 갖춰지면 여기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이거는 뭐 법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요건이 갖춰져야 여기에 따라서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요건을 구성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법률 사실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 사실을 요소로 하여 요건이 만들어지고 요건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따라서 효과가 납니다. 한 개 이상의 법률 사실이 모여서 요건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두 개부터입니까?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겁니까? 한 가지의 사실이 곧바로 요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요걸 이해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법률 요건이 예를 들어 음식이에요. 자, 음식을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죠. 한 개 이상의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든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잡채를 만들어요. 그럼 잡채라는 요리를 만들려면 당면도 있어야 되고요. 뭐 시금치도 넣고 고기도 넣고 등등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면 여기에 따라서 맛이 난다. 이게 이제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음식은 가공하지 않고요. 그 재료 자체가 음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이상이라고요? 한 개 이상이에요. 한 개 이상. 그래서 한 가지의 사실이 바로 요건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요거를 좀 법적으로 표현을 하면 갑이 자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을한테 야, 너 내 아파트 1억 원에 안 살래? 라고 의사표시를 하는데요. 이런 의사표시를 뭐라고 했냐면 청약이다라고 합니다. 약속을 청하는 거죠. 그러면 을이 받아보고 아 이거 1억이면 싸네. 내가 살게 라고 하면 승낙의 의사표시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청약하고 을이 갑에게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사고 파는 계약이니까 무슨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이겠죠. 그러면 만약에 갑이 을한테 야 우리 집이 비어있는데 월세 30만 원 내고 살아라. 을이 좋아? 이러면 이건 뭐예요?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럼 갑이 을한테 우리 집이랑 너의 땅이랑 맞바꾸자. 이러면 교환 계약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갑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월급 200만 원 줄 테니까 내 밑에서 일해라. 을이 좋다 이러면 고용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의 내용은 이 사람들의 의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만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려면 법률 사실이 몇 개가 필요해요? 두 개. 청약이랑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 자기 혼자 계약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은 두 가지의 법률 사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단 한 가지의 사실이 바로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단독행위. 이런 것들은 곧바로 한 개 사실이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단독행위는 뒤에서 또 볼 거고.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면 여기에 따라 이제 효과가 일어나겠죠.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고요.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 줘야 한다. 이게 법률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면 이 법률 효과가 다름 아닌 권리의 변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권리의 변동이 뭐냐? 권리의 변동이란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 발생은 이제 다른 말로 취득이다. 주체 입장에서 오면 권리가 취득되는 거고요. 권리가 소멸된다는 건 상실되는 거죠. 주체 입장에서 오면. 그래서 권리의 변동은 다른 말로 하면 권리의 득실 변경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리의 득실 변경이 권리의 변동이고. 자, 그러면 권리가 취득되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에서 딱 보시면 예를 들어 제가 매매로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원시 취득일까요? 승계 취득일까요? 승계 취득. 앞 사람의 권리를 승계하는 거죠. 그럼 제가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시 취득이죠. 그럼 건물의 신축. 또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시효 취득, 선의 취득 또는 뭐 무주물 선점 등등이 있습니다. 시효 취득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볼 거고요. 우리 점유 취득시효 지난 과정에서 점유 취득시효 봤는데 점유를 몇 년 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했어요? 20년. 그래서 이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시효 취득인데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처음 취득하는 것이지 앞 사람의 권리, 전주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취득이라고 하냐면 원시 취득이고
자, 승계 취득은 전주의 권리를 승계하는 건데 승계하는 모습에 따라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습니다. 이전적 승계라는 건 권리 전체가 갑에서 을에게로 이전된다, 넘어간다는 거고요. 설정적 승계라는 것은 권리의 전부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권리의 내용 중에서 권능 일정 부분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저당권을 취득할 때는 저당권을 뭐 했다고 해요? 설정했다고 하죠. 전세권을 뭐 했다고 해요? 설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주의 권리를 통째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승계를 뭐라고 하냐면 설정적 승계다라고 부르죠. 보통 이제 제한 물권 같은 걸 취득하는 것을, 소유권을 제한하면서 취득하는 권리가 설정적 승계고요. 권리가 이전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습니다. 제목에서 아시는 것처럼 특정 승계는 권리가 이전되는데요. 와장창 이전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것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특정 승계고, 포괄 승계는 불특정적으로 와장창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 이건 특정 승계일까요? 포괄 승계일까요? 자, 아파트를 샀어요. 그럼 아파트를 샀다라고 하면 저는 그 전주의 걸 와장창 다 가져왔어요? 아파트만 가져왔어요? 아파트만. 이런 승계가 뭐라고요? 특정 승계.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사망해서 을이 상속을 받습니다. 그럼 상속받을 때는 콕 찍어서 받아요?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승계라고요? 포괄 승계. 그러니까 특정 승계는 뭐 매매 같은 게 있고, 포괄 승계는 대표적으로 상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포괄 유증이 있고요. 또 뭐가 있었냐면 회사의 합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포괄 승계.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 예를 들어 사망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을이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던 특정된 것만 받는 게 아니라 갑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죠. 이게 포괄 승계예요.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나왔어요? 유증이 나왔어요. 유증. 그럼 유증이라는 건 뭐예요?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친구 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A 아파트를 주겠다. 그러면 이 갑이 을에게 A 아파트를 주는데 언제 준대요? 죽으면 준대요. 그게 뭐라고요? 유증이에요. 죽으면 준다. 근데 이 유증도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유증하느냐에 따라서 특정 유증이 있을 수 있고 포괄 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내가 죽으면 A라는 아파트를 을에게 주겠다라고 했다면 이건 무슨 유증이에요? 특정 유증이에요. 근데 갑이 내가 죽으면 나의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불특정적으로 유증한 거죠. 이런 유증은 뭐라고요? 포괄 유증이에요. 그래서 포괄 승계는 포괄 유증이 들어가는 거죠. 그냥 유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유증은 모두 있으니까. 특정도 있으니까. 회사의 합병. A 회사를 B 회사가 합병하면 찍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A 회사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B 회사가 승계하는 거죠. 이런 승계를 뭐라고 하냐면 포괄 승계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첫 시간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첫째 주가 제일 좀 힘드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막 분류할 게 오늘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암기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크게 이해하시면 돼요. 권리를 취득하는 건 내가 처음이면 무슨 취득이라고요? 원시적이고 원시 취득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 권리를 승계하면 승계 취득이에요. 근데 승계하는 건 그 권리를 완전히 이전받는 이전적 승계가 있고 일부만 가져가는 설정적 승계가 있어요. 그럼 권리가 이전되는데 어떻게 이전되느냐? 콕 찍어서 이전되면 특정 승계고 와장창 넘어가면 포괄 승계다. 이런 개념이고, 자, 권리의 변경인데 권리의 변경은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용의 변경, 세 번째는 작용의 변경이 있습니다.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었다. 그럼 권리의 주체가 갑이었는데 을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위에 우리가 본 것 중에서 권리의 주체의 변경을 가져오는 게 어떤 걸까요? 무슨 승계가 있으면 바뀔까요? 그렇죠. 이전적 승계. 권리가 이전되면 주체가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 권리의 내용의 변경인데 이때 권리의 내용이 달라지는 건 뭐 양적으로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질적으로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이 달라졌다. 양적인 변경은 뭐 제한 물권의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질적인 변경이라는 것은 일정한 뭐 행위 채권 같은 게
금전 채권이 아닌 행위 채권 이런 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금전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하게 된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소유권은 물권 중에서 가장 완전한 물권이고요. 모든 권능의 총체적 합입니다. 그럼 소유권자는 뭐 할 수 있어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고요. 자기 거니까 뭐 할 수도 있어요? 처분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개발할 수도 있고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면 이제 사용 수익권은 누구한테 넘어가요? 을한테. 그러면 소유권이 원래 이렇게 땡그랬어요. 땡그랬는데 사용 수익권을 을에게 넘겨주고 나니까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권리의 양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변경을 뭐라고 하냐면 양적인 변경이다. 물론 전세권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사용 수익권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갑에게. 그럼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탱 하고 펴지겠죠. 그렇죠. 이게 소유권의 성질 중에 소위 탄력성이라고 해요. 탄력성. 원상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행위채권, 질적인 변경에서는 일정한 뭐 인도채권, 행위채권이 이행되지 않으면 금전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저한테 강의 청구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안 해요. 그럼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다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뭘로 바뀐다고요? 손해배상을 받아야죠. 그럼 손해배상은 뭘로 받아요? 금전으로. 그러면 일정한 행위채권이 뭘로 바뀐 거예요? 금전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건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질적인 문제. 물론 엄밀히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안 돼요. 어디다 하셔야 돼요? 학원에다 하셔야 돼요. 학원에다가. 이제 학원과 저와의 계약에 의해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법률 관계 그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은 뭐가 있냐면 작용의 변경은 뭐냐면요. 힘이 강화된 거다. 힘이 강화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이 세졌다. 그럼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저당권의 순위 승진이라든지 또는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의 1등으로 A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고요. 2순위로 B라는 저당권자가 있다. 그러면 채무자가 1순위 저당권자에게 돈을 갚았대요. 채무를 변제합니다. 그러면 1순위 저당권자 돈 받았으니까 저당권 존속의 소멸이에요? 무조건 소멸이에요. 돈 받으면. 그러면 2순위는 영원히 2순위입니까? 이제 1순위로 승진합니까? 1순위로 이제 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저당권의 힘이 강화되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이런 얘기 했었어요.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해주고 그리고 갑이 부동산을 병에게 팔아서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그럼 얘는 물권자고 얘는 채권자니까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대항할 수 있어요? 나가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임차권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자가 뭘 해두면 되냐면 등기를 해두면 돼요. 등기. 임차권자가 등기를 해두면 채권인 것이 마치 물권처럼 힘이 강화되는 거예요. 물권이 된다는 게 아니라 물권처럼 힘이 강화된다. 그럼 얘가 만약에 등기를 해뒀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어요. 등기를 해뒀다면. 근데 등기는 자기가 해요? 임대인에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임대인. 그럼 임대인이 잘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그죠? 그럼 이제 문제는 이게 일반 임대차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이게 만약에 주택이었어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지붕 씌우면 이제 주택이에요. 예. 그러면 이 의뢰한 사람이 주택을 임대차 했는데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를 안 해준대요. 그럼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소유자가 바뀌고 저당 잡히고 이러면 임차권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 주거 생활이 안정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민법으로 안 되니까 뭘 만들었다고요? 특별법. 그래서 이게 주택이면 이제 뭐가 적용돼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러면 우리 이제 주택을 임대차하면 일단 인도를 받으셔야죠. 들어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가 산 날에 보통 동사무소, 지금은 뭐 주민센터라고 하나요? 거기 가셔서 뭐 하십니까? 전입신고해요.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등기를 안 돼도. 그러면 예를 들어 얘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1월 7일 날 했대요.
그리고 소유자가 1월 8일 날 바뀌었다. 새로운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됩니까?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까? 대항할 수 있어요. 이건 등기 안 됐어도. 이거는 특별법에 의해서 대항 요건을 갖췄으니까. 그게 이제 대항력의 취득이죠. 그러면 임차권의 힘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강화, 세진 거예요. 채권인 것이 대항력까지 갖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작용의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권리가 소멸되는 건 절대적 소멸이 있고요. 상대적 소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건 권리가 아예 없어지는 거고 상대적이라는 건 자기한테만 상대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매매를 해서 소유권을 상실했다. 제가 매매를 해서 소유권을 상실하면 제 권리가 소멸하잖아요.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제가 팔아버리면 제 소유권이 아주 없어져요? 다른 데는 있어요? 다른 데 가 있잖아요. 저한테만 없어지는 거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상대적 소멸이라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 제 건물이 자연재해로 멸실이 됩니다. 건물이 멸실되면 소유권이 이전되어 없어져요. 없어져요. 이런 소멸은 뭐라고 하냐면 절대적. 그럼 상대적 소멸은 위에 본 것 중에 뭐에 해당이 될까요? 이전적 승계죠. 권리가 이전되면 저만 없어지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고 자 목적물이 멸실이 되었다. 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 혼동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은 절대적 소멸사유. 우리가 일반 채권은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행사를 안 하면 시효로서 소멸한다고 했죠. 그럼 일반적인 채권은 몇 년 행사를 안 하면 없어져요? 10년. 10년간 권리 행사를 안 하면 소멸시효 완성되어 없어져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예를 들어 채권마다 소멸시효 기간이 좀 다르다고 했죠. 뭐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아시면 된다고 했고 술집 외상 채권 얼마예요? 1년. 그런 건 또렷하게 기억나요? 예, 1년. 작년 연말에 외상술 드신 거 있으면 지금 채권 남아 있어요? 소멸한 거예요? 소멸이요. 그쪽에서 권리 행사를 안 했다면. 그게 이제 뭐냐면 소멸시효고 혼동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제가 임차권자예요. 임차권자인데 제가 그 집을 샀다. 그럼 저는 임차인이 아니라 이제 뭐가 되죠? 집주인 되잖아요. 그럼 임차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제 필요 없는 권리는 뭡니까? 임차권이죠. 그럼 임차권 어떻게 돼요? 소멸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혼동. 그러니까 제한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거보다 더 큰 권리를 취득하면 소멸되는 모습을 혼동. 예를 들어 가비을에게 토지를 빌려주었다. 자, 지상권 설정을 했는데 을이 이 땅을 샀답니다. 매매를 해서 이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얘는 빌려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소유자잖아요. 그럼 필요 없는 권리가 뭐예요? 지상권. 이런 토지 이용 권리는 소멸한다. 이런 소멸되는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혼동이에요. 이게 이제 절대적 소멸. 누구에게 이전되는 게 아니니까. 권리의 변동을 보셨고요. 갑이 을에게 청약하여 을이 승낙했다. 자, 그럼 계약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법률에 효과가 발생하면 권리가 변동된다고 했죠.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상실됩니다.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상대적이죠. 권리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니까? 을에게.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를 취득하잖아요. 소유권을.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죠. 그럼 승계 취득 중에 이전적입니까? 설정적입니까? 이전적이죠. 그럼 이전적 승계 중에 특정 승계입니까? 포괄 승계입니까? 특정 승계. 매매 목적물만 받아가니까.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권리가 변경된 거예요. 권리의 주체가 갑에서 을로 주체가 변경되었다. 이게 이제 권리의 변동. 그러면 이러한 권리 변동을 만들어내는 게 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유권이 넘어가고 대금이 지급되고 이렇게 된 것은 둘이 뭘 했기 때문이에요? 계약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건 뭐 때문이에요? 요건을 갖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률 요건이고 그러면 이러한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라고 하냐면 법률 사실. 그러니까 결국 처음 시작점은 법률 사실이고 권리 변동을 만들어내는 건 법률의 요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법률 사실에 대한 분류를 보실 텐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게 교재로 21쪽과 22쪽을 보셨고요. 23쪽이 잠깐 보세요. 23쪽에 1번에 보면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 요건이라 하며 그러니까 법률관계 변동, 권리 변동을 만드는 게 뭐라고 했냐면 법률 요건입니다.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효과, 즉 권리 의무 관계의 변동을 법률 효과라고 한다. 그리고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죠. 즉 법률 요건이 갖춰지면 이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게 된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이 뭐하고 뭐였어요? 청약과 승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법률 요건을 보셨고 결국 이 법률 요건을 만드는 법률 사실은 어떤 게 있느냐. 법률 사실의 분류표가 나오는데 법률 사실부터 좀 쉬었다가 보시죠.